입시왕 월간 상담소 오늘의 네 번째 사연입니다. 좋습니다. 요 사연 요것도 요거 좀 긴데 홍프로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방금 읽었는데요. 그런가요? 제가 읽지 않았나요? 방금 사연? 제가 했습니다. 예. 펜타쌤 이거 길면 또 승질내더라고. 사연 길다고. 빠르게 읽어보세요. 네. 고1이고 2학기 중간고사 준비 중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휴대폰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하더군요. 중학교에서는 수학도 95점으로 벌써 비슷한 얘기 나오죠. 지금 벌써 잘못됐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잘못됐다. 열심히 한 게 아니야. 휴대폰을 놓지 않았는데 뭐가 열심히 한 거냐. 다 그런데 네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런가? 네, 그 생각을 못했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혼자 딴소리하면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자, 고등학교 입학 후 1학기 중간고사 첫날 수학 시험을 보고 울면서 들어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 성적은 국 3등급, 영어 4등급, 수학 3등급, 과학 1등급, 사회 5등급, 한국사 5등급 이런 식이었습니다. 국어는 92점이었는데요. 3등급이라 이해는 안 갔지만요. 여름방학에 자기주도 캠프를 4주간 갔다 온 후 아직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에서 공부할 땐 휴대폰을 거실 충전기에 올려두고 하고 있고요. 예전과 달리 혼자 타이머를 켜고 공부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영수 과학까지는 어떻게 1등급 혹은 2등급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로 열고 제 생각 혹은 바람이겠지만 가로 닫고 문제는 한국사, 통합사회, 외국어 등입니다. 중학교 땐 국사, 사회, 외국어 과목 등급 2였어요. 2등급이었어요. 2 쉽지 않은데.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해당 과목을 공부해서 성적으로 채우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주요 과목 성적을 깎을 것 같은데요. 올해 입시를 보면 내신도 국영수 과까지로 인서울 가능한 대학이 있고 정시 과목도 국영수 과로도 가능해 보이긴 하던데요. 2024학년도 입시 요강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내신을 국영수 과만 집중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포트르기니님께서 9월 18일 날 올려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자, 요 사연 조금 길어서 포터르기니잖아요. 포터르기니. 뭐요? 그 현대차 포터 있잖아요. 그걸 포터르기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람보르기니 합쳐서 포터르기니. 이런 친구들 많아요. 네. 주요 과목만 공부하겠다. 뭐 이런 엄청 많죠. 네. 일단은 현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 중학교에서는 뭐 수학도 95점으로 잘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1학기 중간고사 첫날 수학 시험 보고 울면서 들어왔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 합쳤을 때 1학기 내신이 지금 국어 3등급, 영어는 4등급, 수학은 3등급, 과학만 1등급이고 나머지 사회랑 한국사가 다 5등급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름방학 때 일단 무슨 자기주도 캠프를 보통 아이들이 안 가잖아요. 이거 안 가는데 스스로 갔다 오기도 하고 이걸 자기 의지로 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예, 보통 핸드폰도 뭐 좀 이렇게 자제하려고 하는 듯한. 자기 주도로 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애가 동의했겠죠. 동의끼리 갔지만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자꾸 사연을 그렇게 부풀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장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냥 드라이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핸드폰도 자제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어머니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성적도 좀 올라갈 거는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사, 통합사회, 외국어 이런 성적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도 완전 그냥 죽을 썼거든. 2등급이면 진짜 엄청 낮은 거거든요. A, B, C, D, E. 2입니다. 숫자 알파벳. 2가 아니라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2는 나오기 힘든데 어머니 느끼기에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아이가 그래도 좀 투자했을 때 성적이 올라갈 것 같은 국영수과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이게 입시 어머님이 봤을 때 뭐 딱히 불리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수시나 정시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과학까지만 딱 공부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 어떠냐 이런 질문을 일단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일단 팩트 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을 주로 하지만 입시 전문가 느낌도 좀 있잖아요. 입시 연구도 조금 하고 그래서 입시를 가끔씩 합니다.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공부했을 때 수시나 정시에서 유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영수 과는 다 1, 2등급인데 나머지는 다 5등급 이하야.
이렇게 되면 교과 전형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최상위권 대학 중에 몇몇 대학은 전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조금 성적상 조금 손해를 봅니다. 예, 그리고 전교가 보는 대학이 좀 더 늘은 것 예,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좀 올해 더 많이 늘었어요. 늘었고 네. 뭐 진짜 막 외국어까지 전교과 보는 학교도 있고 네. 요즘 트렌드가 이제 국영수 사과를 다 보는 거예요. 국영수 사과를 예, 봅니다. 또. 예, 요즘 트렌드가 짜증나죠. 왜냐하면 이게 통합이잖아요. 인문자는 통합이니까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국영수 사과를 다 보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국영수 가는 뭐 어머님 계획대로 1등급이 나오고 사는 지금 이 아이 계획대로 5등급이 나오면 다소 손해는 보겠지만 대학 진학 갈 수는 자체가 있죠. 예. 막 되게 막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네. 예. 네, 다만 한 등급 정도의 대학은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펜타킬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 그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많이 바뀌고 전교과가 많이 늘어났고 국영수 과만 예전에 보는 대학이 많았는데 갑자기 작년에도 보니까 하니까 국영수 사과로 많이 예,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주요 대학 같은 경우. 주요 대학 기준으로는 사회까지도 자연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알고는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국영수 과만 계산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다. 그건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국영수과는 다 1, 2등급이고 나머지 5등급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자, 돼요? 이건 학생 종합전에서 매우 좋지가 않죠. 이제 불성실한 학생으로 찍힐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성적이 나온다 그러면 학종은 사실 기대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학종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포인트가 크게 쌓이는 거다. 이거는 뭐 수상 실적이 없다 이거랑 좀 차원이 다릅니다. 네. 수상 실적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성적이 양분화되어 있는데 그 극복이 안 된다 심지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뭘까?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종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건 맞다. 이렇게 되면 논술은 뭐 딱히 뭐 상관이 없으니까. 논술은 크게 상관이 상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됐고 수능 정시로 수능은 간다. 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은 자연계열 학생들은 국영수 과만 보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보통 국영수 사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고 다만 한국사가 이제 의무 걸리죠. 실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가 5등급이 넘어가면 이제 정시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요. 예, 근데 한국사 5등급, 4등급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공부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 매국노냐 그냥 일반인이냐,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 친일파냐 그냥 한국인이냐. 아이 뭐 그렇게까지 논리 비약을 한 건 좀 그렇고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이과였잖아요. 네, 그래서 수학, 과학은 나름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네. 희열도 있고 그리고 국어, 영어는 뭐 주요 과목이니까 하고 그런데 이 사회, 국사, 지리 이쪽의 점수가 되게 안 나왔어요. 아, 그래 똑같은 상황이네요. 저는 마음이 알아요. 어떤 거냐면은 친일파입니까? 아 왜? 아니 용어나 개념과 그런 것들이 일단은 관심도 없고 재미도 맞아요. 없고 그러니까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는 건지 내가 그게 적성에 적성에 맞는 안 거지. 맞다 보니까 공부해도 효율이 떨어지는 건지 네.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고 진짜 재밌는 게 지금은 재밌거든요. 저는 지금은 이런 관련된 책이나 글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재밌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국어, 영어, 수학보다 국사, 사회, 지리, 윤리 뭐 그렇죠. 그게 예. 일단 친일파는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친- 친일파는 아니나 그냥 다만 역사 의식이 떨어지고 윤리 의식이 없었을 뿐이다.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내신은 어쩌고 버텼는데 수능은 이게 종합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네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쉽게 극복이 안 되는 있습니다. 예, 학생과 확실히 과목 있어요. 간의 예. 그런 궁합도 있더라. 뭐 거꾸로가 더 많죠. 사실은 이제 사회는 오히려 좋아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수학과학에 네.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서 다시 사연으로 돌아오게 되면 일단은 전형별로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도 약간의 불리함이 있는 대학이 꽤 있습니다. 전교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최상위권 대학은 예. 사실상 매우 힘들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까지는 더 거의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회나 뭐 다른 과목 포기했을 경우에 불리함이 있고 학종은 확실히 페널티가 있고 수능은 전혀 문제가 없다. 요게 일단 전형별 유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사연 속의 아이 포트르기니님의 사연 속의 아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일단 성적 구성이 모의고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신만 가지고는 국어 3, 영어 4, 수학 3, 과학 1
사회랑 한국사는 계속 5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국영수가 해갖고 한 등급씩이라도 올리면 2, 3 아니면 1, 2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를 하면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전략 괜찮습니까? 국영수 과학까지만 하겠다. 선생님, 국영수 과학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도 지금 안 보고 있고요. 제가 저희 뭐라고? 캠프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겨울방학에 또 갈 겁니다. 국영수 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의금부를 들러가라. 의금부라. 자, 농담이고요. 오늘 많이 나오네요. 의금부, 곤장, 네, 효도. 한쌤은 침 흘리면서 좋아하고 되게 계획 코드가 맞나 봐요. 나 웃기지 않아? 네. 이게 모르게 이제 솔직히 솔루션적으로 보면 얘는 차라리 국영수 감안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1학기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전 과목 잘하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이 학생이 나중에 성적상 뭐 한 학기 성적밖에 없지만 이 성적이 크게 뭐 비슷하다고 봤을 때 지원해야 되는 대학들을 대충 떠올려 보면 일단 주요 과목만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얘는 전략적으로는 그냥 냉정하게 보면 차라리 국영수 과만 파서 주요 과목 내신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올려서 나중에 교과전으로 승부하는 게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죠? 근데 왜 의금부로 갑니까? 이거 은근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다시 들어가거라. 자,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어머니께서 국영수 과를 어떻게든 1등급이나 2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일단 그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첫 번째.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벌어졌다. 만약에 진짜 국영수 과만 1등급이 나왔어. 네. 근데 나머지는 포기했어. 자,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보세요. 국영수 과만 1학년 2학기 때부터 1등급이 나온다고 치면 얘가 나중에 원하는 대학이 어디일 것 같아요? 아마 명문대학교를 그렇죠. 하겠죠. 연고대 분명히 생각할 거라고 서상을 생각나죠. 생각할 거란 네. 말이야. 중앙대에 생각납니다. 네. 중앙대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입시 전문가 그런 걸 다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분명히 1학년 2학기 때부터 다 1등급이 나오면 국영수가가 네. 나중에 연고대 막 서상한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그 구간에서는 정교과 반영 대학이 꽤 많아요. 맞아요.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얘가 만약에 1등급을 노리고 주요 대학을 노릴 거면 전 과목 다 챙기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현실적인 역량을 1학기 성적만 놓고 보면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냥 국영수 가면 챙기세요예요. 심지어 영어가 4등급이에요. 이건 좀 영어가 사실 이제 기본기가 제일 잘 드러나잖아요, 한 방에. 영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실성을 네, 성실성 좀 볼 수 이런 걸 있는 거죠. 보여주는 예. 건데. 그래서 홍프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도 일단 펜타키론 선생님은 예. 진짜 1, 2등급이 다 나오면 진짜 국영수가 다 나오면 원래는 전과를 하는 게 맞는데 입시 전략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나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일단은 국영수가부터 해서 올리자. 네, 맞습니다. 거고. 홍크로님은 저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많죠. 엄청 그래서 많아요, 이런 애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1학년 때는 어떠한 진로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1학년 때는 뭐 버리고 선택과 집중 그런 거 없이 다 한다.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심지어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결정을 해버려요. 선생님 저는 주요 과목만 공부해서 수능으로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주워드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홍프로가 나중에 영어를 가르칠 줄은 내가 고등학생 때 꿈에도 1도 생각을 안 했다.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네가 지금 버리려고 하는 그 과목이 효자 과목이 돼서 고3 때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처럼 꼬이지 말아라. 인생. 내 인생 나이 되고 싶어? 고1 때 어떤 진로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정하는 거는 비추다 선생님은. 하기 싫어도 점수가 안 나와도 참고 한다. 참고 해라. 인내심이 중요하니까. 고1 인내심을 길러라. 고1 때 웬만하면 전 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든 잘 나오든 그걸 버리거나 그러는 걸 저는 고1 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고2 때 되면 현실적으로 그래 대신에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어머님도 얘기를 했는데 주요 과목만 했을 때 수능으로 이 아이가 잘 나오면은
인서울 4년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서울 4년제 중위권 이상이 아니라 중위권 이하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부모님 학생 둘 다 만족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정하는 건 아니고 2학년 때 2학년쯤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1학년 때 뭐 벌써 버리고 그러냐. 그렇죠. 이거 얘기인 것 대신에 같아요. 이제 목표를 공감을 해야 돼요. 예.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님 공부하다가 성적이 오르면은 더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하실 텐데 그때 공부 안 한 거 후회하지 않겠느냐. 어머님이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 상황은 그래도 좋은 상황입니다. 어머님 이런 말씀 덧붙였어요. 올랐잖아요, 그래도.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머님도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내년에는 사회 과목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이 학생 이제 자연계 선택하고 이제 과탐. 그래서 이제 사회 과목 과목은 많이 중심으로. 없죠. 이제 많이 뭐 없을 것 들어봤자 한 같아요. 과목 정도 뭐 하나? 아니면 그것도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돌리면 예, 등급도 예. 안 나와요.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조금 고민이 더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뭐 통합사회랑 뭐 한국사 이런 게 내신을 많이 차지하니까 올해 2학기에 특히 어머님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이 조언을 좀 짬뽕을 해갖고 예. 하면서 하지 않는 것 같이 그거지. 해라. 예.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 같이 그겁니다. 해라. 제가 이러거든요. 그거예요. 야, 하지 않지만 하지 한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 그러니까 너무 결과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에 손을 놓지 마. 전 이 상황에서는 네. 국영수가 중심으로 평소에 미친 듯이 하는 게 좋은데 당연히 좋은데 이제 버리는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과목 지금 뭐 여기 상황에서는 올해 당장 한국사, 통합사회 그리고 일본어 세 과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버리는 과목은 제가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험 열흘 전부터 딱 3번만 3회독만 봅니다. 3번만 읽는다. 시험 범위를 3번만 읽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리고 전날에 보면 안 되고 열흘 전입니다. 정확하게. 열흘 전에 한 번쯤 읽어보고 한 3, 4일 있다가 한 번 읽어보고 시험 전날 한 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충 3번 정도 돌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한 4등급 근처 나옵니다. 그죠? 그 정도 네. 나올 수 있죠. 대충 4등급 근처 딱 그 정도. 그렇게 하면 내신이 확 떨어지진 않고 왜냐면 5가 많은 거는 사실 많이 떨어져요. 5가 많이 섞이기 시작하면 많이 떨어지는데 뭐 하여튼 뭐 찍은 거 맞아서 3이라도 뜨면 좋고 아니면 뭐 4라도 있으면 그냥 무난단은 하니까 포커스는 국영수가 쪽에 맞추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입시 전략적으로는. 다만 버리긴 버리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열흘 동안 3번 정도만 보면은 한 그래도 엔간하면 4등급 근처 나옵니다. 그죠?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솔루션은 이 두 분의 얘기를 조금 조합을 해서 버리긴 버리되 완전 버리지 말고 시험 기간에만 좀 점수 따기용으로 한 열흘에서 뭐 많게는 2주일 이내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외국어가 이러네요. 일본어네요. 외국어가. 네. 그 한국사가 1이고 일본어가 만약에 6, 7등급이면 이거를 이제 독립운동가형 학생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는 저는 제가 교수라면 이해할 만할 수 있을 것 거꾸로면. 같아요. 예. 거꾸로면 이제 민족 반역자형 학생부잖아요. 그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알겠습니다. 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포트로기니님 그래도 아이가 저는 이 정도 자세면 괜찮다. 아이가 뭐 스스로 핸드폰도 자제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고. 제가 이게 농담이다라는 걸 자꾸 설명할 필요 이게 방송이 이게 되지가 않아. 이게 농담을 설명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이 시청자분들의 귀찮다. 개그 수준을 올려라. 네. 아 좋습니다. 이게 농담인지 아닌지는 이제 상상에 맡기도록 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지 가야지. 우리가 자꾸 이건 농담이었고요. 이게 자꾸 하지 말자고 이제 이것도. 왜냐하면은 또 이제 예. 너무 진지하게 듣다가 혹시나 기분 상하실까 봐. 왜냐면 다른 네. 방송들은 되게 진지해요. 입시 방송들 보면은 이렇게. 연예 그 뭐야 예능 프로그램도 이거 농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게 좀 예능이잖아요. 그게 헷갈리는 거 개그 같아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헷갈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 농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차라리.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연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